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이번 주부터는 조금의 변화가 있습니다. 학년별 시간표가 학반별로 바뀌고 드디어 수요일부터 등교를 하게 됩니다. 이번 주는 등교 시 절반의 친구들만 오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각 반의 학생 전체가 들을 수 있는 국어 시간이 적게는 1시간, 많게는 3시간, 이렇게 반별로 차이가 너무 나더라고요. 그래서 반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이번 주는 따로 교과서 진도를 나가지 않습니다. 대신 국어 시간에 그동안 하지 못했던 한 학기 한 권 읽기, 즉 독서 수업을 할까 합니다. 다음 주부터 저번 수업 내용을 이어서 교과서 진도를 나갈 겁니다. 또한 1부터 6반까지는 최지은 선생님이, 9반부터 12반까지는 김민정 선생님이 일주일에 2시간 들어오시니까 1시간은 교과서 진도, 두 번째 시간은 독서 수업,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럼 오늘의 한 학기 한 권 읽기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주 최지은 선생님께서 과제로 주신 한 학기 한 권 읽기 독서 계획표 다 했나요? 그리고 책도 준비가 다 되었겠죠? 전국의 국어 선생님들께서 엄선하여 정리해 주신 많은 책들 중에 한 권을 골라 선정한 이후 제목과 표지로 내용을 추측하기, 읽기 계획 등 여러분이 스스로 잘 정리했을 것이라 믿습니다. 계획표 작성이 되어야지만 앞으로의 독서 수업이 진행이 될 수 있으니 혹시라도 아직 못한 친구들이 있으면 얼른 계획표부터 작성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그 독서 계획표에 맞게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시간 동안 책을 읽고 독서 일지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빨리 읽는 것도 좋지만 천천히 내용을 생각하고 정리하면서 읽는 것이 더 필요한 수업입니다. 그럼 독서 일지를 한번 볼까요? 물론 작년에 독서 일지를 작성해 봐서 여러분이 더 잘 알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교과서 작품으로 예를 들어 작성 요령을 설명할까 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배웠던 과학자의 서재라는 작품 기억하시죠? 그 작품으로 독서 일지를 한번 간단하게 써보겠습니다. 책 제목 뭐죠? 과학자의 서재. 작가는 최재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읽은 날짜는 그냥 예를 들어서 5월 30일. 읽은 부분은 72쪽부터 78쪽까지 천천히 읽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읽은 부분을 간단히 요약하라.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이제 글쓴이가 몇 가지 책을 읽고 나서 깨달음을 얻었다, 삶에 영향을 받았다,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 4가지가 뭐였냐면 우선 백과사전이었죠. 백과사전. 그리고 세계 동화 전집. 또 뭐가 있었습니까? 그 다음에 노벨 문학상 전집. 노벨 문학상 전집.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닥불과 개미라는 수필이었죠. 모닥불과 개미라는 수필을 읽고 글쓴이가 깨달음을 얻었고 삶의 영향을 받았다. 미쳤다. 이렇게 여러분이 실제로 쓸 때는 줄글로 쭉 쓰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간단하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했고요. 이를 통해 나의 생각이나 느낌을 쓰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떤 책의 영향을 받았을까?
영향을 받았을까? 라고 생각해 보았다.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끼쳤던 책을 제시해서 나는 이런 책을 읽고 나서 뭔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삶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인상 깊은 표현이 쓰인 문장이나 구절 찾아 적기. 이건 말 그대로 여러분이 읽으면서 기억에 많이 남는 부분이나 아니면 특별히 재밌었거나 아니면 독특했던 그런 구절들을 찾아서 그대로 옮겨 적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과학자의 서재 교과서 속 내용 중에 이제 마지막 즈음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간 수많은 문학작품을 읽고 고독을 즐기는 속에서 점점 더 많은 삶의 수수께끼들을 껴안고 살았는데 사회생물학이라는 학문이 그것들을 가지런히 정리해서 대답해 주었다 하는 이 구절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아서 그 부분을 옮겨 적을 것 같습니다. 너무 길어서 지금 생략을 하게 됐는데 왜 기억에 남냐면 우선 삶을 수수께끼라고 표현한 것도 재밌었고 그리고 학문이 사람이 아닌데 사람인 것처럼 의인화해서 수수께끼들을 가지런히 정리해서 대답해 주었다 하는 요 구절이 재미가 있어서 저는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여러분도 재미있는 표현, 인상 깊은 표현들을 찾아서 그대로 옮겨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읽은 부분에서 어려운 어휘를 찾아 뜻풀이하기. 단어 뜻풀이는 읽기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어뿐만이 아니라 영어도 마찬가지인데요. 영어도 쭉 글을 읽다 보면 당연히 어려운 어휘들이 있겠죠. 그런 단어나 어휘들을 옛날 같으면 사전을 가지고 이렇게 찾아봤겠지만 요즘은 사전 대신 핸드폰으로 그죠?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다음, 구글, 유튜브 이렇게 많이 찾아보지 않습니까? 그런 검색창에 검색을 하고 그 뜻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이게 이런 뜻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여러분은 더 많은 어휘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읽으면서 생긴 여러 가지 어휘들, 몇 개 없으면 몇 개 안 적어도 되고 아니면 그 어휘가 굉장히 많으면 많은 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뜻풀이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책을 읽으면서 생긴 질문, 반드시 한 가지 이상 쓸 것. 책을 읽으면서 당연히 질문이 있습니다. 중간에 내용에 대한 질문일 수 있고 아니면 글쓴이에 대한 궁금증일 수도 있고 아니면 뒷부분이 궁금해서 질문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질문은 여러분 자유롭게 생각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과학자의 서재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과학자의 서재엔 이런 책들이 있는데 과연 다른 학자들의 서재는 어떤 책이 있을까? 다른 학자들의 서재는 어떨까? 다른 학자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 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죠. 새롭게 알게 된 것이나 깨달은 점. 정말 책이 많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책을 통해서 독서라는 게 삶에 큰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독서가 중요하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책을 한번 읽으면서 그렇구나 라고 깨닫게 된 부분을 여러분이 그대로 옮겨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완성하면 되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작년에 했기 때문에 그냥 여기 여러분의 생각 위주로 해서 쭉 독서 일지를 완성하는 것으로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